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만드는 유미래입니다. 저는 5번에 걸쳐서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97년부터 다큐 공동체 푸른 영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첫 번째 영화의 주인공들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강화에서 강화 푸른 영상이라고 하는 미디어 교육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그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와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는 2000년에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나는 행복하다, 2001년에 두 번째 시리즈로 친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2005년에 미디액트에서 진행을 하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을 특수교사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이렇게 세 사람과 같이 미디액트의 홍교훈 선생님의 기획하에 교육을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이드북을 썼고 그 후로 계속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좀 알려드리면서 최근에 자유학기제라든지 이제 학교 안에서도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제 특수학교 등에서 연락을 많이 해오셔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0년대 초반부터 미디액트가 주축이 돼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장애인 미디어 교육도 시작을 했고요. 장애인 미디어 교육은 200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체장애인부터 시작을 해서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게 계속 이게 확산이 됐는데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지적 발달이라든지 사회적 발달이 뭔가 이렇게 좀 보통 지체라고 그때는 표현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05년에 미디액트에서 이제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일단 이제 미디어도 알고 장애도 아는 그런 교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교육은 잘 모르지만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미디어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제 영화의 주인공이 발달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뽑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교에서 계신 선생님인데 그분도 미디어에 관심이 많으셔서 원래 사실 이제 서울여고라고 하는 곳의 선생님이셨고 그분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미디액트에서 교사들을 꾸려서 여름 방학 동안에 같이 연구를 하고 수업 차시를 만들어 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는데 미디어 교육을 수료하시고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홍교훈 선생님까지 해서 이제 4사람이서 여름 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가을에 2학기에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 제목이 우리들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서울여고 특수학급 32명 학생, 전교생,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32명을 저희 교육 참여자로 이렇게 정했고 6명의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좋은 경험이기도 했고 의미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많이 이제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래서 당시에 교육을 참여했던 이제 각 선생님들이 그 다음 해부터는 각각 흩어져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화의 주인공들이 관악에 있는 장애인센터 함께 사는 세상, 성인들이 출퇴근하는 직업시설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길이 반가웠는데 제가 4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고 세 번째 영화를 진행을 하면서
누군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미디어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더 이상 제가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 그 길을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이제 받고, 저는 그래서 2006년부터는 함께 사는 세상과 함께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자기 결정권이에요. 사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서 보통 이제 장애인은 굉장히 약한 존재,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들이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특별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 발달이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일정 정도 제한이 있다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어린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장애인들이 성장해 가면서 주어지는 어떤 삶의 문제가 점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기 결정이 확장이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지는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는 것에 비해서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교육이 약간의 어떤 회법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 결정권.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체적 자아 형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이것을 미디어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사회적 발언을 하는 거죠. 지금도 되게 생생해요. 제가 이제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 때문에 교육 결과물에 대해서 화면을 다 지우고 까만 화면에 소리만 이제 내보내는 방식으로 배포가 됐는데, 2006년에 함께 사는 세상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초상권에 대해서 다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널리 확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했죠. 이거는 교사들이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계속 지금까지 항상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을 할 때는 메이킹 필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육 결과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증빙하는 거죠. 이거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많이 구현된 작품입니다. 라는 것들을 약간 좀 증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결과물 자체가 보통 우리가 다른 영상물을 볼 때 어떤 그런 완성도라든지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더 다른 의미의 값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메이킹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메이킹과 함께 이제 많이 알려나가면서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미디어 활용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5년 당시에 싸이월드가 되게 유행이었고 대부분 저희 참여했던 학생들이 미니홈피를 가지고 있었고요. 미니미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것들이 되게 보기 좋았었고, 실제로 그랬을 때 발달 장애인한테 친숙하고 친근한 일상 미디어가 무엇인가, 뭐 핸드폰도 있겠죠. 핸드폰 이모티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상 미디어를 활용하게 하고 또한 일상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위치를 지었습니다. 특히 일상 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은 발달 장애인들 중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언어적 표현이 아닌 다른 방식의 표현 방식을 고민했을 때 일상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고려하게 된다면은 자기 표현에 대해서 더 많이 또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자기 결정권, 주체적 자아 형성, 사회적 발언, 그리고 일상 미디어 활용, 이 네 가지의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교육을 설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근거한 교육의 원칙은 첫 번째가 개별화 교육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장애 특성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발달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참여자들에 대해서 교육 전에 먼저 그 사람의 특징과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교사대 학생 비율은 5명 내외.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 학생들, 비장애 학생들이 미디어교육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교환을 뭐 읽게 한다라든지 뭐 교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실습지를 작성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글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야지 그 참여자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한 많은 참여자들이 수업에서 뭔가 그러니까 낙오라고 그러죠. 낙오되지 않고 수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참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수업 안에서 개별 특성에 맞게 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한 명당 5명 내외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자, 두 번째로는 영상 장비 적극 활용입니다. 이거는 다시 바꿔 말하면은 구체물을 이용한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로는 실제로 그 참여자의 이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 교육마다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항상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프로젝트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을 비추기도 하고 뭔가를 설명할 때 화면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 대비 적극 활용이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복습이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더 복습이 중요한 학습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습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전 시간의 수업을 새로운 수업을 시작할 때 복습을 하는데 이 복습이 그냥 말로만 하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그 전 수업의 어떤 그 영상들을 항상 그걸 이제 켜놨으니까 그 전 수업의 영상들을 수업 전에 잘 편집을 해서 5분 정도 먼저 보면서 전 시간에 어떤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미리 복습을 했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한 반복 학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반복 학습할 수 있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미디어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좀 이렇게 매 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상 장비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찍을지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오케이라고 정할지 이런 매 순간순간마다 참여자들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는 이 질문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질문의 반복이 아니라 참여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질문의 어떤 항목들을 세분화시켜 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한 어떤 범위라든지 내용으로 세분화시켜내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촬영도 그렇고 찍은 걸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다 보면 하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나의 선택이란 부분이 하나면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뭐 읽기도 있겠지만 장비를 다루거나 이제 테크닉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어렵게 느낀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사실은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은 하지만 선택한 거를 이제 지도 삼아서 교사가 그런 부분들을 편집을 했죠. 편집을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테크닉은 교사가 그리고 선택은 학생이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참여자들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의 원칙은 개별화 교육,
영상 낭비 적극 활용, 그리고 자기결정권,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구체적인 어떤 현상을 같이 보여드리면서